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노래 안 불렀어. 띵동 띵동. 아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네. 빠빠빠빠빠빠. 아니 하도 입으로 삐질 까는 거를 뭐라 그래서 오늘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 했어요? 태영 씨가요. 제가 모른 척해요. 태영 씨 언제까지 그 노래 부를 없어 거예요? 보여가지고. 이렇게 매번 하셔서 오늘은 제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띵동땡동이 좀 맞는 것도 맞는 게 저희가 이제 12월 첫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너무 해몽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밖에 없죠? 맞습니다. 역시 아무튼 이동엽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기자밖에 없고 그래요? 또 하기자 생각하는 사람은 이동엽이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동엽 이자원 생각하는데 기자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 이동엽 그래? 씨 맨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띄울까? 바늘방석에 앉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쭈그리게 만들까? 나 진짜 오늘 거짓말 말고 제 얼굴 괜찮아요 근데. 아 오늘 왜 네. 너무 괜찮은데요? 지금 일어난 지 30분도 안 된 겁니다. 그래요? 일어났는데 10시 28분인 거예요. 근데 되게 뽀송뽀송한 게 맨날 일어난 지 30분 만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제가 8시 20분이에요. 우리가 근데 11시에 녹음하기로 했잖아요. 네. 와 보통 그러면 그냥 그래도 세수는 하고 천천히 좀 해가지고 하 기자님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네. 이다운 기자님 오고 나서부터는 뭐 학교 정이 당연하죠. 나 큰일 났다 하면서 와이프가 왜 그래? 아 몰라 빨리 왜 어쩌고 나 안 깨웠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뛰어나가는데 뭘 밥을 먹어 지금? 옛날에는 밥도 그래도 한 5분 동안 먹고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인성이 뭐가 돼요? 아니 그냥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셔서 그런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군기반장 이다원 기자. 군기반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동엽 씨를 확실하게 사로잡은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네, 쭈구리 이동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각한 사람 적는 서기 이태영입니다. 근데 그렇게 네. 적을 때마다 매번 드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있죠. 있어요. 누구예요? 이동엽이죠. 네. 네. 항상 늦죠. 근데 최근에는 뭐 거의 그래도 아 시간 좀 맞아요. 잘 맞추려고 최근에는 노력하고 진짜,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개근상 줘야 돼요. 근데 개근상뿐만 아니라 제가 그 우리 게시판 보니까 음. 또 동네 형님에서 유입되신 오. 청취자 또 아, 계시더라고요. 누구 왔어요? 네. 그래서 제 동네 형님 찾아보니까 순위가 상당히 높아요. 몇 인데요? 그래서 왠지 모를 이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몇 이라고? 저희가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나도 안 쳐봤다. 100위권대에 있는 것 같은데 100위권 안에 들어가죠. 동네 형님은 되게 인기 있는 팟캐스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오셔도 항상 동네 형님 홍보하시는 게 그만큼 동네 형님에게 네. 애정이 있어서. 아닙니다. 네. 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동네 그 형님-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그쵸, 그쵸. 느낌이라면 네, 뭐 독착지가 맞아요. 이제 동네 댓글 형님. 댓글 되게 웃기네요. 유명 방송인 이동형. 역시 유명 방송인은 다르네요. 네. 이런 댓글남이. 그렇게 왔어요. 히히깍공님이 주셨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슈가 사실은 네. 매번 이슈를 다루다 보면 좋은 이슈보다는 나쁜 이슈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특히나 한 기획사 한 근데 그 전에 매니지먼트에-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 네. 사과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아,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은 이 막바지에 좀 예고를 해드렸던 게 초대 손님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네. 자신 있게 해드려놓고 어. 사실은 이번 주 저희끼리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네. 일단은 섭외가 약간은 좀 미뤄져서 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원래 모시려고 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네. 또 프로듀스 101에 한번 나오셨던 네. 이 출연자의 섭외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와. 강다니엘 강다니엘 원우. 나는 강다니엘? 강다니엘 나는 뭐 그냥 옹상아 씨. 옹상아요? 아 옹상 아니구나. 옹상아요? 옹성우. 제가 10만 팬들이 큰일 몰려오는 뻔했어, 순간 지금. 아니 그게 왜 옹상아냐 했냐면 네. 제가 개그맨 처음으로 데뷔할 때 만든 이름이 옹상아였거든요. 이름을 몇 개예요? 도대체? 이름 이름 몇 100개예요? 제가 그래 TV에 금발톱 뭐 이런 거 다 표현해. KBS 맞네요. 한바탕 유머 총집합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제가 이름이 옹상화로 나와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옹녀 동생 옹상아 막 이렇게 놀렸던 친구가 있어요. 신분 세탁을 장난하게 많이 하시는. 진짜. 그니까 참. 옹씨라서 네. 사람들 전부 다 옹씨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옹씨 없는데 했는데 옹성우가 이동엽 깜짝 놀랐네. 씨는 맞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맞죠? 이게 신분 좀 본명이야. 확인 한번 할게요, 진짜. 그러니까. 확인 한번 경주 씨래요. 할게요. 예. 경주 씨. 아니, 합천이 합천이 씨야. 씨래요. 합천이 씨. 그것도 왔다 갔다 해. 알겠습니다. 경주 씨 만나면 그러니까 아무튼 경주로 뭐 바꿔. 이렇게 또 섭외를 좀 중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또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또 아직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나 그렇죠. 이제 이런 회사 대표님들이 어. 저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좀 왜냐면 또 인터넷 방송 갖고 좀 이렇게 겁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다 아니겠지만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리고 일정을 맞춰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음 주 예고는 누가 될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섭외 중인 분들을 얼른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떨려. 그런 기회를 만든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네.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 이슈 네. 아까 이장훈 기자 말씀하셨던 대로 한 기획사 얘기하시죠. 한 기획사에 몰려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그러니까 오늘 그죠? 오늘 네. 한 3가지를 다룰 건데 다 한 기획사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 네, 이거 다 들으시면 이 정도면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고. 사실은 그쵸. 굉장히 좀 오랫동안 아이돌 혹은 가요계에서 굉장히 아이돌 명가죠. 네, 명가. 아이돌 명가로서 좀 자리를 오랫동안 굳혀온 SM 엔터테인먼트에 SM 대한 엔터테인먼트. 얘기예요. 네. 네. 스엠. 네. 이번 처음에 사실은 가장 먼저 포문을 여신 건 사실 최시현 씨였죠. 슈즈 최시현 그렇죠. 씨가 네. 올해 저희가 다루기도 이제 했죠. 저희가. 네, 저희가 다루기도 했고 반려견이 이제 그 반려견 문제 때문에 이제 최시현 씨가 사실은 그 변혁의 사랑이라는 드라마의 제대 이후에 처음으로 또 주연으로 맡았음에도 그 이후에 모든 홍보 활동이라던가 슈즈가 이제 컴백을 했는데도 이제 방송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지 못하고 자숙 아닌 자숙의 시간을 가지셨죠. 네네. 근데 뒤이어서 사실은 계속 뭐 태연 씨라던가 이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 선배가 좀 설명을 일단 태연 해주실까요? 씨 사건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이렇게 연예가를 많이 다루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대충 개요를 좀 설명해드리면 11월 28일이었죠. 11월 28일 날 태연 씨가 강남구에서 자신이 몰고 있던 벤츠 승용차로 이제 운전 부주의를 경찰 조사로는 이제 결과가 났었는데 3중 추돌 사고가 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벤츠 차량이 이제 정차 중이었던 K5 택시를 추돌했고요. 네. 이 택시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서 앞쪽에 있던 아우디 차량과 충돌을 했는데 그래서 총 이제 아우디 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2명이 이제 구급차로 병원에 이제 후송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운전자분은 이제 좀 경미하다고 해서 귀가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승객 2명은 좀 경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태연 씨는 이제 매니저 차로 병원에 갔다가 귀가 조치해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를 내서 약간 운전 부주의에 의한 뭐 그런 사고였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걸로 일단은 좀 그런 개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뭐 운전 부주의 사고라는 게 참 누구나 저도 사실은 운전 부주의로 저는 길 위에서 사고를 낸 적은 없었는데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주차하다가 몇 번 들박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키나와 가서도 그러면 진짜 많이 멘붕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막 상대 차주 분께 차 번호 이렇게 넣고. 전화드리고 네. 뭐 보험사에 전화드리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길 위에서 이렇게 에어백까지 터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앞에 승용차 그 본넷이 이렇게 다 들어갔더라고. 찌그러지는 크게 찌그러지는 그런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참 이런 사건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거나 좀 괜찮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이제 그 진술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초반에 그 사건을 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양측의 약간 주장이 나오면서 이게 사실 태연 씨 측 입장은 없었고요. 처음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얘기한 게 처음에 부상을 당하고 했는데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데서 응급 구급대원들이 좀 태연 씨만 챙겼다. 그리고 뭐 택시 운전사분 같은 경우에는 좀 출혈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들보다는 태연 씨를 먼저 챙기고 저희한테는 뭐 이렇게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서 그 구급 대원들이 야 태연 씨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고 수습을 위해서 갔던 이 견인 차량 또 이 그 사업 운영하시는 분의 주장에는 그런 게 없었다. 오히려 뭐 저기 피해자들을 다 챙겼고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가슴 통증을 더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 더 상태가 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옮긴 거고 그런 연예인 특혜라고 하죠. 그렇죠. 연예인 특혜라는 건 전혀 없었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양측이 이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태연 씨와 관련된 자그마한 팩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좀 이렇게 SNS 이런 걸로 좀 입장 표명을 좀 늦게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좀 비판하는 댓글에 좀 날선 댓글을 달았다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또 이제 기자분들이 일단 물어보는 상황에서 막 좀 이렇게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평소에 태연 씨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약간 분노하게 하는 상황이 돼서 사실 사건 자체는 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다 경미한 사고이고 다행히 또 그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그런 좀 사고일 수 있으나 이게 사실 이제 연예인 특혜 논란으로 약간 불거지면서 좀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이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배용순 씨랑 박수진 씨 그 인큐베이팅 세칙이라는 특혜라는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물론 연예인들이 특혜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좀 지금 대중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은 이제 당연히 유명세가 있고 그리고 유명세를 통해서 또 돈을 벌고 또 이제 다양한 보도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수익이나 아니면 뭐 흔히 나오는 게 연예인 집 관련 기사잖아요. 뭐 맞아요. 어떤 부부가 뭐 한남동에 뭐 몇십억짜리 빌라를 구입했다. 최근에 한승연 씨가 100억 원인가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또 건물주인데 뭐 이런 정도의 뭐 금액을 시세 차익을 남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제 세상이 팍팍하고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박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고 쌓여온 거죠. 그래서 좀 일부 또 이런 누리꾼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연예인이고 돈을 그걸로 인기를 많이 버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탄을 받고 아니면 좀 도덕적인 잣대가 엄하게 들여다가는 거를 좀 감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신 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감정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사건은 그냥 사고는 단순한 추돌 사고였지만 이게 이제 연예인 특혜로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태연 씨가 되게 이제 좀 곤란한 입장. 그러니까 또 뭐 어쨌든 피해자분들도 거기 휘말렸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 된 거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12월달에 이제 그 태연 씨가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아직 여론이 막 이렇게 따뜻하게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마무리하고 앨범 발매에 좀 영향을 안 끼치고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사죠.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최시현 씨 사고가 나오고 나서는 최시현 씨를 일단 방송 활동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태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솔로다 보니까 태연 씨가 방송을 나오지 않거나 하는 과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앨범은 내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방식이 좀 뭐 이렇게 태연 씨 입장에서나 SM 입장에서도 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냐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게 태연 씨의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견해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가지고 활동에 이제 뭐 음반 활동에 들여야 된다든지 태연 씨 같은 경우는 또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솔로 가수에 거의 속한 10위권 안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손해를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활동 제재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이제 바라보는 견해들이 저마다 각자 입장마다 달라서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태영 씨처럼 생각하는 팬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간 그 아까 말한 그 박수진, 배용준 씨의 그 어떤 연예인 특혜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간 불이 더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지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오고 되게 입장이 첨예해지는 건 사실 이제 언론의 보도에 의한 게 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사건이 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런 태연 씨 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 측이라든지 레카차 또 차주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한 그런 실수들이 약간 오보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좀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진짜 약간 역차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그 구급대원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일 텐데 막 정말 연예인이기 때문에 먼저 태우고 중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했을까라는 것도 좀 사실 좀 저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태연 씨가 이제 그 피해자분한테 다가와서 뭐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분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갔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었어요 실제로. 격려하듯이. 격려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피해자 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더 공분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확인해 보니까 뭐 좀 다른 그러니까 뭐 택시 운전자 인터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애초에 승객의 뭐 어깨를 툭 쳤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약간 엉뚱한 대상인 사람에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이렇게 행동을 한 거를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았다. 이게 약간 기억이 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분명치 않은 상황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더 좀 오해를 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취재하거나 이럴 때는 뭐 저도 그런 게 있지만 무조건 뭐 나오는 얘기를 빨리 전한다고 해서 좀 능사는 아닌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사실 학교의 특수다 이런 부분들은 뭐 사건의 본질하고는 좀 다른 얘기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게 또 기사가 되면 또 관심을 받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상황에서 연예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사를 취재하거나 쓰는 분들의 좀 확인이나 좀 섬세한 그런 대처가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대처 매뉴얼 같은 거를 기획사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획사 이 태연과 이제 좀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SM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들도 굉장히 원하는 받더라고 이런 어떤 사고 대처 매뉴얼. 근데 SM은 사실 이제 뭐 이성기도 아시겠지만 나름 좀 대처를 잘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필요 없는 오해를 일으키는 멘트가 잘 안 나오고 딱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정돈된 입장만을 내기 때문에 사실 뭐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있으면 좀 약간 감정을 가지고 한쪽 아니면 우리 아티스트가 좀 보호하는 쪽으로 좀 멘트를 하게 되면 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드라이하게 딱 정해진 입장만 말씀을 그 마치 정치인들이 어떤 사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뒤에 스스파 뉴스 보면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 고정화된 멘트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이제 이 기획사의 고충이 할 텐데 그래서 좀 대응을 그래도 기획사 중에서는 그래서 약간 좀 정돈된 형태로 그래서 다른 기획사는 오히려 기획사의 반응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SM은 그렇지 않은데 워낙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들 입장에서도 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좀 대처를 잘 아시는데 샤이니 오은유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대처로 약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다음 또 다시 한번 이슈로 넘어가게 되네요. 구설에 오른 케이스예요. 사실 지난 8월에 성추행 혐의로 입건을 돼서 조사받고 기각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오은유 씨가 사실 원래는 굉장히 좀 순진하고 뭔가 귀엽고 별명도 오은유잖아요. 맞아요. 두부상이고 대표적인 좀 국민 약간 남동생 이미지가 강했는데 뭐 이제 그 뭐죠? 저기 송중기 씨 나왔던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거기서 이제 연기도 하시고 중앙권이나 이런 데도 그래서 이제 사실 오은유 씨는 좀 아이돌과 함께 연기를 병행하는 좀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혀서 이제 이 종합 편성 채널 JTBC의 청춘시대 2에도 이제 캐스팅이 돼서 이게 약간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받던 중에 이제 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오은유 씨가 이 DJ로 일하는 지인의 그 어떤 그 파티에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가 노현동의 한 클럽으로 알고 있죠.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이제 시비가 약간 붙은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좀 약간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제 그 피해자, 그러니까 신고자는 이걸 난 이제 성추행으로 해서 신고를 하신 거고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샤이니 오은유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기사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당사자도 역시 좀 오해 풀고 이제 더 이상 뭐 처벌을 얻지 않는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건은 사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오은유 씨를 바라보던 어떤 그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고 보도로 팬들도 굉장히 좀 화가 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오은유의 어떤 인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넘겨간 거죠. 그래서 청춘시대 2에 그 출연도 사실상 하차가 결정이 되면서 이제 오은유 씨는 자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자숙을 할 때에도 어떤 그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하죠. 대부분 이제 사건 사고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손편지를 갑자기 손편지를 올리시면서 어제 그간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주셨던 사랑을 보답하는 샤인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손편지를 올리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이니 팬들 사이에서 이제 샤이니 탈퇴 청원 운동까지 들어가는 상황에 맞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은유 씨가 어떻게 보면 뭐
오해로 빚어진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술에 취해서 자신이 약간 조금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 사건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좀 그 따뜻한 이미지, 좀 예쁜 이미지를 다 치명적으로 입히면서 이게 샤이니 활동에도 좀 큰 영향을 준다 이러면서 좀 요즘 굉장히 좀 많이 지탄을 받는 사건으로 번졌어요. 사실 이제 이정 기자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평소의 이미지와 좀 달라지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SM의 대응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성폭행 관련 문제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조사는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를 한다면 그런 사건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고소를 취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취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민사는 안 되는 방법은 있겠지만 형사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소 취하서를 받는 과정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합의가 해서 피해자가 뭔가 이제 고소 취하겠다 이런 식의 제출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주체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SM 측의 변호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을 또 뭐 자세히 내막을 모르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SM 측에서 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든 좀 압력을 넣어서 좀 고소 취하서를 받아낸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분이 이후에도 약간 뭐 고소 취하는 서명 날인은 했지만 좀 수사를 원하고 또 내가 추행당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 이걸 취하를 하게 됐을까? 법적으로는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고 왔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뭔가 이제 SM 측과의 뭐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많은 오해들, 이런 또 억측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속사에서 나서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건 초반에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이 사건은 이제 형사 입건이 돼가지고 약간 이제 좀 송치가 검찰에 된 상태로 계속 어떻게 보면 아직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온유 씨가 4개월 만에 복귀를 하고 샤이니로서 이제 걸맞은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건은 좀 조사 진행 중이고 이게 뭐 재판에 갈지 안 갈지도 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입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와서 지금 팬들에게 아무 사과 없이 4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복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팬들의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팬들한테 이 온유 씨가 지금 사과를 저는 어쨌든 자필 편지로 팬들이 보라고 이렇게 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인지 피해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여성분한테도 이렇게 진정한 사과가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언급을 탁 빼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만 보내서 뭔가 합의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여진 정황만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속사 차원에서 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 뭐 이렇게 피해자한테 종용한 적도 없고 피해자께서 이제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해주셨다 이렇게 하거나 피해자도 이제 약간 좀 비슷한 결의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 그러면 원만하게 좀 이렇게 서로 오해가 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계속 뭔가 추행당한 사실은 변함없고 하지만 고소 취하를 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하시니까 약간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샤이니가 사실은 내년이면 이제 10주년이 되는 팀이고 와, 샤이니도요. 네, 샤이니가 너무 예뻐. 가요 무대 온 줄 알았네. 갑자기 그게 구성지네요. 그게 아까부터 언제 부를까 고민하다가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노래를 부를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 온유 씨 노래 누나 너무 예뻐 이렇게 귀여운 소녀가 지금 소년이 이런 사고 났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샤이니가 그 노래 부를 때 저 누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지금도 누나잖아요. 약간 애매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어서 지금 30대 누나. 이모 너무 예뻐하다가 지금은 동갑은 아니니까 여전히 누나죠. 한 달만 더 지나면 엄마 태영 씨 영원히 온유 씨의 누나예요. 그렇죠. 누님 너무 예뻐. 누이 고와 누이 고아로 가는 고아. 누님은 고운 존재고 누나는 예쁜 존재죠. 누님 참 고우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웃으면서 좀 약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건은 이제 좀 진중하고 중대한 사건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 팬들의 청원이나 이런 요구에 또 SM 측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실 이 케이스가 없진 않아요. 이미 지금 그 SM
중에서도 슈퍼주니어의 성민 씨 팬들이 또 이전에 또 결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 발표를 안 하고 팬들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미 또 탈퇴 청원이 나서 성민 씨는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온유 씨도 팬분들이 이제 빠져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샤이니에서 약간 계약 해지를 하고 내보내라. 아니면 뭐 SM과 계약 해지가 아니라면 샤이니 팀에서라도 내보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샤이니 4명밖에 안 되는데. 샤이니 5명이죠. 그러니까 빠지면 4명이 되는데 아무튼 이 사안은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존재가 예전에는 되게 이제 이 우리 오빠의 일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다 좀 잘못했더라도 옹호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확실히 좀 잘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딱 사과하거나 아니면 팬덤에 납득할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진짜 당당하게 이렇게 좀 처분을 요구하는 식으로 좀 많이 주체적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제 팬덤 얘기를 이제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팬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같은 또 소속사 SM의 얘기인데 엑소의 얘기를 좀 심지어는 오늘 한마디도 못 하겠다. 왜요? SM 쪽이라서 팬덤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좀 쭈구리기 때문에 뭐 일단 SM 쪽 관련된 얘기는 하고도 싶지 않는데 심지어는 엑소 얘기니 이제 저는 잠깐 쉬고 있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셔도 나갔다 올까 그냥. 아니면 요거 끝날 때쯤 노래 하나 준비하세요. 노래나 하나. 엑소 으르렁. 상황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이제 엠넷 이제 마마라고 하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가 사실 12월 1일 날 그 홍콩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마가 이제 9주년이고 되게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일본, 홍콩 이렇게 3개국에서 개최를 했고 되게 많은 콜라보 무대와 약간 공존이라는 이제 컨셉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엑소 팬들, 엑소라기보다는 엑소 팬들이 약간 이제 주인공인 이유가 이 이제 시상 결과가 발표된 이유. 그래서 이제 올해 누가 받았냐면 올해 노래상은 이제 일본에서 수상했는데 그 트와이스의 시그널이 받았어요. 노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홍콩에서 이제 올해 가수상과 앨범상을 발표를 했는데 가수상이 이제 방탄소년단 그리고 앨범상이 엑소가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 엑소 팬들이 다음 날부터 정말 방탄소년단 팬덤과의 뭐 이런 다툼은 뭐 물론이고 청와대 청원을 또 하고 또 이제 CJ 계열, 예를 CGV, 불매 운동, 아니면 올리브영 이런 또 CJ 계열 또 브랜드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엠넷 그 마마 주체가 이제 CJ라서 주체가 CJ ENM이기 때문에 같은 계열사다 막 이런. 올해 가수상을 왜 엑소에게 주지 않았느냐로. 그래서 엑소 팬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실 이 모든 그 세계 대상 분야의 그런 시상 기준에는 팬투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다 압도적으로 엑소가 이겼다는 거죠. 엑소가 이겼는데 왜 실제 수상 결과에서는 노래상을 트와이스한테 가고 왜 가수상은 방탄소년단이 갔느냐. 그래서 앨범상만 엑소에게 돌아왔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올해 그 마마 그 심사 기준을 좀 찾아봤거든요.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 그 올해 가수상의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가 30이고요. 그다음에 전문 심사위원단 30, 음원 판매 30, 음반 판매 10 이렇게 100%고요. 노래상은 온라인 투표 20, 전문 심사 40, 음원 판매 30, 음반 판매 1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앨범상은 심사위원단 40, 음반 판매 60.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투표가 20, 30, 4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특히나 이제 엑소 팬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이제 노래상인데 트와이스의 시그널과 엑소의 코코팝을 비교했을 때 거의 200만 표 이상 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엑소 팬들의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은 올해의 뭐 가수상이나 사실 SM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전방위적인 로비 때문에 그 방탄소년단이 상을 더 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좌절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싸움이 붙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엑소 팬들이 마마를 폐지해달라, 마마를 좀 없애달라는 그거를 이제 청와대 청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이제 계열사도 이제 불매 운동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 심지어는 또 이제 최근에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그거 있었죠.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이제 수상을 하는데 워너원이 이제 무대에서 착석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엑소가 있으니까 앞자리에 엑소가 앉혀야 되는데 왜 원원이 앉냐? 그러니까 짬밥도 안 되는 너희들이 와서 앉냐 해서 일부 팬들이 약간 욕을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원어원 팬덤이 들고 일어나서 또 엑소 팬덤과 또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가요 담당을 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팬덤 간의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은 좀 예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엠넷 마마가 이 시상 기준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뭐 노래사랑 앨범상이나 많아봤자 40%의 비율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못지않게 사실은 심사위원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올해 마마의 그 전문 심사위원으로 합류를 해서 심사를 해서 투표를 했었는데 얘기하지 마. 왜요? 우리 쪽으로도 너 몰라. 아니 그거는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얘기는 안 하는 거니까 참여를 했으니까. 엑소 쪽이죠. 진짜 쭈글쭈글하시네 진짜. 그건 너무 쭈글쭈글하지. 아이 진짜. 짱아진 줄 알았어요. 본인도 소금을 잔뜩 쩔어가지고. 참여는 제가 했는데 왜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변호인인 줄 알았어. 아니 우리 하이스쿨까지 피해 올까봐. 일단은 저는 사실 이제 제가 투표한 거는 이제 공표하는 것도 비밀 안 되고 말하면 안 되지. 또 저의 그런 투표뿐만 아니라 다른 투표가 어떤 비로 들어가는지 공표하는 게 일단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팬들이 우리 이렇게 항의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투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투표 뭐 음원이나 음반 이런 것도 앞서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심사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를 해라. 근데 마마 측에서는 이 시상식의 공신력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투표를 하실 분들이 팬덤에 약간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비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맞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엠넷이 좀 배착이 뭐냐면 이 온라인 투표를 뭐 1인 1표 뭐 이런 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간도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거기다가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이디를 여러 개 팔 수 있어요. IP를 여러 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팬덤 간의 총력 견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명만 투표할 수 있고 딱 IP나 이런 여러 가지로 딱 제한을 해서 아니면 기간을 짧게 잡거나 해서 좀 짧게 뭔가 싸우고 끝났다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이 팬덤들은 한 몇 달의 시간 동안을 길게 그쵸. 매일매일을 진짜 투표에 매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전쟁을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이득을 볼 것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페이지 뷰가 올라가는 엠넷 그 투표 사이트와 그리고 거기에 스폰서가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거기 광고를 다는 업체들 맨날 봐야 되니까 맨날 보면 조회수가 얼마나 폭증하겠어요. 매일매일 투표를 몇만 명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마마나 이런 조직이 측에서 이런 투표 방식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싸움이 붙으면 붙어서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 입장에서는 계속 들어와서 누르고 경쟁적으로 누르게 되니까 계속 그 사이트에 조회수는 올라가고 거기에 들어오는 광고 단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놔두지만 그건 시상식 사이트고 관련 사이트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팬덤끼리 원치 않는 이런 다툼을 해야 한다는 좀 그런 좀 사회적인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엄정하게 정하고 이런 좀 방식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추익이 된다는 이유 뭐 이런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나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마마 사무국이나 마마 주최 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은 사실은 물어보면 의도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우리 오빠 상 주고 싶다는 염원 때문에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서 뭐 사실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뭘 하면 박수 쳐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이제 공정함을 떠나서 염원이 되고 약간 그 투표 결과에 대한 집착이 되는 과정까지 싸움을 붙여놓고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납득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을 주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마마라는 시상식이 이제 아시아의 그래미를 되게 지향하고 있죠.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사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가요 시상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미 이제 레코드 관련 이제 학회라는 연구단체에서 이제 설립을 해서 만들어진 데라서 되게 이런 그 매니지먼트나 방송사의 권력에서 되게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신을 갖고
기준을 갖고 뭐 팬투표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분야는 되게 한정적이고 참고만 하는 수준이 있고 결국에는 평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뽑은 좀 식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상을 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신력도 있고 공신력이 됐고 이제 팬덤사에서도 그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는 그걸 뭐 반할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니 권위가 있고 공정하다는 게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돈이 된다는 이유로 팬투표를 대거 좀 이렇게 많이 들여오면서 싸움만 붙여놓고 상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시상식 마음대로 주는 듯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근본적으로 엑소 팬덤에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는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엑소 팬덤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하겠죠. 워낙 팬덤이 크고 또 그 안에서 급진적인 행동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근데 과연 이 어린 친구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놓은 사람이 누굴까? 어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좀 자각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거죠. 이 팬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논외인데 예전에 제가 팬덤 어디 팬이었어요? 어디 팬? 예전에 제키 팬덤 제키는 태용 씨. 전 제키 팬이었죠. 저는 H.O.T. 저분이 이렇게 또 둘이 또 싸웠겠다 엄청. 그때는 사실 이제 이렇게 막 온라인이라던가 이런 매체들이 많았던 때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머리 치잡고 싸웠어요.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싸우는 게 많았어요. 니네 오빠가 우리 오빠 보고 뭐라고 했대. 그래 이렇게. 예, 그때는 사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팬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또 사실 되게 순수하잖아요. 하 선배 말씀처럼 좀 그 순수한 어린 마음들을 좀 수익적으로 뭔가 좀 계산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봤을 때 진짜 대한민국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 라이벌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오빠 상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러지만 이런 팬들 때문에 우리가 음악이 더 발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공식적인 멘트 내놨는데. 되게 위아더 월드. 착한 멘트.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착한 멘트. 뭐 노래 준비하신 거 하나 하세요. 제가 오늘 지금 방송 우리 하는 게 오늘 12월 저희가 7일인가요? 7일이죠. 오늘 이 날에 제가 밤 10시에 제 트로트 앨범 이러쿵 저러쿵 녹음이 들어갑니다. 편집이 편곡이 다 발매가 되는 게 아니라 녹음이 들어가. 녹음이 이제 저 발매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발매는 안 되고 12시에 공개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 가사가 사실 지금 요 상황 딱 맞아.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마라. 밥이 되냐 떡이 되냐. 지금 엑소 팬들에게 따지지 말라고 메시지 보내시는 건가요? 그럼 이러쿵 저러쿵 방금 눈이 되게 커졌어요. 우기지 마라. 우기지 마라. 우기지 말라고. 돈이 되냐 쌀이 되더냐. 이건 팬덤한테 전해는 메시지. 이건 방탄 팬덤인가? 방탄. 이번에 둘 다 양쪽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듣기 싫으면 아니 그만해. 듣기 싫다 진짜. 이거 그만하죠. 이거 여기서 마쳐야 되나? 자연스럽게 마치는 분위기 만들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올해 이번 주 이슈 다뤘는데 아무튼 뭐 쌤 처해 있는 많은 좀 어려움 속에서 이런 좀 아이돌 명가의 그런 힘겨운 좀 연말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켜보고 바뀐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